봅시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소수면 fp는 p고, 예를 들면 f2는 2, f3은 3, f4는 안 되고 f5는 5, 뭐 이렇단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fab는 fa 더하기 fb로 쪼갤 수 있대. 그럼 예를 들어 f10은 f2 곱하기 5니까 f2 더하기 f5란 얘기고, 좀 소인수가 많아도 있잖아. 얘는 2제곱 3, 5니까 뭐 두 자연수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이걸 a, b로 보시면 2제곱 3에 5 이렇게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또 뜯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규칙일 수 있어서 제가 좀 잘게 뜯었는데, 어쨌든 얘를 이렇게 잘게 뜯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f100은요. 소인수분해 하면은 2제곱 5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로 보면 f2 더하기 f2 더하기 f5 더하기 f5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규칙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족분에서 소수 넣으면은 fp가 p라 그랬으니까 f2는 2고 f5는 5인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다 2, 2, 5, 5가 되는 거지. 자, 이런 문장 해석 능력이 또 함수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요. 자, 그 밑에 거.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잘 이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이걸 이해하려고 오래 읽지 마시고요. x에 1, 2, 3, 4, 5 같은 걸 대입해 보시는 게 훨씬 빨라. 알겠죠? 자, 어쨌든 라지 x에 대하여 집합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fx는 2x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래. 자, fa는 2고 fb는 8이 되도록 x의 원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1, 2, 3, 4, 5를 다 넣어서 f1, f2, f3, 4, 5를 다 조사해 볼게요. 자, f1은 무슨 뜻이겠니? 2 곱하기 1제곱의 1의 자릿수라는 뜻이거든? 이거 계산하면 2니까 그냥 2야. 그럼 f2는 뭐겠니? 2 곱하기 2제곱의 1의 자릿수겠지. 이거 8이니까 그냥 8이에요. f3은 뭐겠어요? 2 곱하기 3제곱의 1의 자릿수겠죠. 이거 계산하면 9, 28이니까 8이야. 자, f4는 2 곱하기 4제곱의 1의 자릿수겠죠. 그럼 16에 2, 32니까 답은 2예요. f5는 2 곱하기 5제곱의 1의 자릿수겠죠. 25 곱하기 2니까 50이거든. 50의 1의 자릿수 뭐야? 0이죠. 자, 그러면 fa는 2라 그랬거든. 그럼 2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이 f1이랑 f4잖아. 그러니까 f1도 2고 f4도 인데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원하고 있으니까 얘는 4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지? 그 다음 fb는 8. 자, 8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있죠. 3으로 만들면 되겠네. 안쪽에 있는 b값을. 그래서 답은 3번이요. 됐죠?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다음 넘겨서 1236번은 저번 시간에 해서 넘기고요. 40번 봅시다. 조금 속도를 낼게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데, 공역과 치역이 또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치역이야.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치역도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a, b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의 부호는 반대야. 자, 그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치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이 X축, Y축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괜찮으시죠? 그 상태에서 이게 사실 다섯 칸이다 보니까 이 영역 안에 직선을 채워야 되는데 만약 기울기가 양수라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만약 기울기가 음수라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아요?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점 좌표는 3, 3. 그 다음에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이 점 좌표는 3, 마이너스 2지. 근데 이제 X증분, Y증분이 같은데 초점을 좀 맞추시면 이제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이 A 값은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떨어지는데 X증분, Y증분이 같으니까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추실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Y절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인데 이렇게 X좌표랑 Y좌표가 같아.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이런 애들은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돼. A, B가 음수면 둘 중에 하나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Y절편이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여러분 중딩 때는 이제 Y절편 찾으려고 니네 이렇게 B 해놓고 여기서 마이너스 2, 3을 대입하거나 3, 마이너스 2를 대입하셔가지고 B를 찾았죠. 이걸 우리 암산을 좀 해보시면 어때요?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좌우변이 같아져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우변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좌변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가 몇 더해줘야 좌우변이 같아지는 거야? 굿! 그리고 혹시 Y축, X축을 그린다면 뭐 이 Y절편이 1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B-A 물어봤으니까 B-A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1242번은 했죠? 그죠? 1243번 봅시다. 여러분 이단원하고 합성함수랑 역함수 단원까지는 추론하고 유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얘도 봐라. 자, x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야. 그럼 1, 2, 3, 4, 5, 6, 7, 8이 1, 2, 3, 4, 5, 6, 7, 8을 선택하는 지금 함수 f인 거죠. 근데 가에서 f의 치역의 원소가 몇 개래? 7개. 그럼 1, 2, 3, 4, 5, 6, 7, 8이 친구들아 1, 2, 3, 4, 5, 6, 7, 8을 찍어내는데 뭔가 이 8개가 다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빼놓고 이렇게 선택할게요 뭐 이런 뜻이야. 길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일단 얘네들의 합을 한번 볼 거예요. 오케이? 간격이 일정한 자연수들 빨리 더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뭐죠? 그렇지. 9, 9, 9, 9 해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 F1부터 F8까지 8개의 함수 값을 더한 게 42가 돼야 된대. 맞아요? 몇 차이나? 6 차이 나죠, 6. 그럼 6 차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냐면 얘네가 만약에 1, 2, 3, 4, 5, 6, 7, 8이 그대로 1, 2, 3, 4, 5, 6, 7, 8을 찍었으면 36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작은 원소 하나가 탈락되고 작은 원소를 선택했던 어떤 x의 원소가 큰 원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6 정도, 합이 6 정도 차이 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F1이 1을 찍었었다? 만약에? 그러면 얘를 딱 탈락시키면
이제 이게 35로 변하겠지. 혹시 이해되나? 그럼 얘가 7을 선택하면 되죠. 이해되고 계세요? 이해되고 있어?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얘봐. 만약에 F1이 2였어. 2였어. 그러면 요거를 딱 지우고 얘가 8 찍으면 되겠지. 그럼 합이 6 증가하지 않겠니? 이해돼요? 진짜 괜찮아요?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지금 36인 상태잖아. 42로 만들려면 이게 7이 되거나 이게 8이 되면 된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다 라고 했네. 그러면 하얀색 상황에서는 1이 없고 7만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고, 빨간색 상황은 2가 없고 8이 2개 있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F1, 2, 3, 4, 5, 6, 7, 8이 누굴 찍을지 몰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얘는 치역의 차가 7인데 얘는 치역의 차가 6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 가나다예요. 괜찮겠어요? 이해되고 있나? 자,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하여 FA는 FB는 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뭐겠어요? 8이겠죠. 7로 가야 되니? 윗길, 그렇지. 7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딱히 풀이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우의 수 관점으로 추론을 하시는 거야.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되겠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42랑 8개의 합이 36이 이렇게 막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어차피 치역의 원소 7개니까 여기서 숫자 하나만 탈락시켜야 되잖아. 그지? 그럼 1 탈락하면 7이 한 개 더 필요하고 2 탈락하면 8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124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1249번 봅시다. 자, F와 G가 같아지도록 만들어 봅시다. 정의역 원소 3개밖에 없죠. 자, 먼저 X가 012니까 F012를 구해요. 사실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원하긴 하거든. 이게 지금 축이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축이 1인 2차 함수니까 얘들아 0에서 함수값이랑 2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 이런 애들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0 넣으면 3이거든. 그리고 1 넣으면은 1이고요. 요 2가 계산 안 해도 3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x값들이니까 0과 2는 이제 함수값이 같을 거야. 괜찮죠? 평소에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럼 G도 봐봐. 자, G0은 계산 안 할 거야. 왜냐면 G2랑 G0이 어차피 값이 같을 거야. 실제로 넣어보면 그래요. 자, 1 넣으시면은 A 사라져버리니까 빈 거고, 얘가 1. 그 다음에 2 넣으면 이게 1 돼버리니까 A 플러스 B거든? 근데 내가 A 플러스 1이라고 쓸게. 요게 3. 그럼 A는 2죠. 답은 3이야. 다음.
1253. 자, 제가 따로 F-1, F0, F1 이렇게 쓰는 건 기억에서만 쓸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지. 그럼 얘 때문에 1대1 함수는 아니겠죠. y값이 같은 게 두 개 생기면 안 되니까. 자, 읽어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을 a, 1대1 대응인 것을 b. 자, 대응이야, 대응. 자, 그러면 기억은 함수죠. 자, 니은은 f-1, f0, f1을 조사하면,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0, 그 다음에 0 넣으면 1, 1 넣으면 2. 맞아요? 자,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 2가 치역이 없어. 공역이 없어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니은은 함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 1 넣으면은 0.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 버리니까 1대1은 아니지만 함수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은 0, 1 넣으면은 1. 그러니까 혹시 대응 관계로 그린다면 이런 대응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지. 공역이랑 치역이 정확히 같으니까요. 되고 있죠? 미음 갑시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0.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역방향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얘도 1대1 대응은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A는 2가 아니야. A는 4야. 알겠죠? 더해주시면 답은 6이겠네. 자, 1257번 봅시다.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좀 수업이 쉬워서 이해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테지만 이해되는 날도 이해 안 되는 날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 시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봅시다. 자, 3, 4, 5, 6, 7이라 그랬어. 3, 4, 5, 6, 7이 3, 4, 5, 6, 7을 찍는 거야. 자, 근데 n이 3, 4, 5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게 짝수래요. 맞아요? 그리고 f3 더하기 f7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f3 곱하기 f5도 짝수. 4 넣으면 f4 곱하기 f6도 짝수. 그 다음에 5 넣으면 f5 곱하기 f7도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자, 자연수에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자연수가.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해. 우리 이제 집합명제 배웠으니까. 오!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그죠? 그러니까 홀홀만 아니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차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f3 더하기 f7의 최대값 구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1대1 대응이구나. 그러면 f3도 f7도 제일 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3을 7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경우의 수 문제인 거야, 얘도. 오케이?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은 F3 곱하기 F5가 짝수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홀수를 찍었으니까 F5는 못 찍어야 돼요. 짝수. 근데 짝수 중에서 작은 걸 주자. 왜냐면은 나중에 F7을 크게 만들고 싶어서 얘한테 큰 원소들을 좀 남겨주게요. 그 다음에 F4 곱하기 F6이 짝수여야 되는데 일단 이 규칙 먼저 갈게. 왜냐면 얘네들이 문장 자체가 F5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F5가 못 찍었지? 짝수 찍었네? 그러니까 F7은 못 찍어야 돼? 홀수 중에서 큰 거 주자. 몇 주면 돼? 5. 그럼 지금 남아있는 원소가 3이랑 6이지. 3이랑 6은 그냥 4랑 6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F3 더하기 F7을 최대로 만든 것 같아요. 끝.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혹시 F3이 짝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해 볼 수 있거든?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얘한테 6을 주는 거야. 당연히 큰 거 주는 거야. 그럼 이제 5는 3, 4, 5, 6, 7 중에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6 빼고. 그죠? 근데 5한테 최대한 작은 걸 줄게. 홀수 아니면 짝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만약에 홀수를 줬어. 그럼 7은 못 찍어야 돼요. 짝수 찍어야 되니까 4밖에 못 찍죠. 근데 난 얘 7 찍게 만들고 싶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F5한테 미리 짝수를 줄게. 그럼 요거 짝수니까 F7은 못 찍으면 돼? 아무거나. 그러면 얘는 제일 큰 거 찍으면 되지.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겠다. 이게 더 크네요. 오케이. 답 14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봐봐. 남은 게 홀수밖에 없지. 그럼 F4랑 F6 이렇게 홀홀 찍으면 여기에 위배가 되죠. 잘했어. 나보다 낫다. 이게 1257번이었어. 어때요, 여러분? 수학적 능력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 수학 하실 때는요,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1270. 자, 또 나왔다. 얘들아, 이제 뭔가 정의역이랑 치역을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을 저한테 배우시니까 세팅 자체를 저처럼 하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준 걸 이렇게 보자고. 알겠어? 그리고 이 영역 안에 직선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봐봐. 난 너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일단 풀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지. 그치? 이거 a8이거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보여줄게. 지금 내가 이 마이너스 a부터 y는 a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직선을 이렇게 얹어야 돼. 근데 지금 직선 기울기가 몇이야? 2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 기울기 2짜리 직선 딱 그리는 거잖아. 근데 지금 x 증분이 몇이야? 8. 그럼 y 증분이 몇이겠어? 16? 그럼 얘네 둘이 16 차이 나려면 a 몇이에요? 좋죠. 알겠어요? 물론 요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 게 밝혀졌으니까 왼쪽 끝점부터 오른쪽 끝점까지 쭉 이어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치역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럼 이 점 좌표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 점 좌표는 뭐예요?
5,a. 자, 이걸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돼. 여러분 대입하실 땐 y는이 편하죠? 알아서 하세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a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5 넣고 y에다가 a 넣는 거야. 그럼 이걸 잘 연립해도 a 값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a를 구해놨으니까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이렇게요. b 몇이야? 마이너스 2. 실제로 연립도 한번 해봅시다. 나오는지. 자, 더하면 0은 4 플러스 2b. 이거 b 마이너스 2네, 그지? 자, b가 마이너스 2면 이만큼 8이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이해되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심화 지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끝내는 편이지만 제가 정석풀이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꼭 둘 다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1275번으로 갑시다. 그래도 하루 숙제 안 해왔다고 숙제 조금 짧게 줬더니 오늘 문제 질문들이 다 좋네요. 자, 집합 x부터 간단히 표현하자. 16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바로 쓰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근을 모르는데 답이 4, 2로 나오긴 할 거야. 아이고, y도 x바라고 써놨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x가 1부터 6까지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x랑 y랑 교집합을 했더니 3에서 잘렸어. 맞아요? 그럼 이 y가 이렇게 3에서 잘라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3 자체가 y의 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이런 걸 써가지고 나머지 근을 알아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인수분해 관점으로 가보면 1, 1, 3, 8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3이 근으로 나왔다라는 건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린 거죠. 이렇게. 이거 8이구나. 오른쪽으로 가서 공통 부분이 3, 6이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 돼요. 부등식으로 추론이지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로 y를 결정했고 나 함수 f는 1대1 대응이고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요게 이제 별 얘기는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더 중요해지는 문장이고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f1 더하기 f6 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일단 제가 답을 쓰고요.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a는 마이너스 11이겠지. b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8이죠, 8. 교집합. 교집합이야? 6이죠. 여기까지 되세요? 교집합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F1은 3이고요. F6은 8이에요. 답 일단 내고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6이고. 여러분, x1, x2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fx1과 fx2가 이런 대소를 가지고 있는 연속 함수들은요, 얘들아, 실수 x로 나오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이런 함수란 얘기예요. 우상향하고 있는 어떤 함수인 거야. x1, x2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x1이 왼쪽이고 x2가 오른쪽이에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fx1이 여기 있고 fx2가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이제 x1, x2를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항상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fx가 증가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감소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감소하면 왼쪽의 x값, 오른쪽의 x값을 잡았을 때 fx1이 더 fx2보다 크죠? x1, x2를 어딜 잡아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의역이 1부터 6 가지고 치역이 3부터 8까지인데 여기다 계속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1차 함수인지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결국엔 함수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3을 지나고 6,8을 지날 수밖에 없죠. 뭐야? 그래서 F1이 3이고 F6이 8이야. 이해되죠? 너 어디가 떴어? 뭐라고? 늦게 끝났어. 알았어.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1276번 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나중에 나와도 알 수 있죠, 그죠? 자, 집합 x, 집합 y에 대하여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b의 최대값 물어봤어. 여기 봐. 자, 우리의 목적은 차의 최대값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a는 키울 거고요. b는 줄일 거예요. 자, fx를 그려보자. 여기까지 되세요? 되시죠? 자, 근데 지금 A의 정체가 뭐냐면은 일단 봐. A의 정체가 뭐냐면 끊어지는 곳이야. 끊어지는 곳이란 말 이해되죠? 그러면 1대1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니? 1대1 대응하려면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고 배웠지. 근데 어디서 잘라야 돼? 적어도 2에서 잘라야지. 자, 그래프를 2에서 자르면 이렇게 본다는 얘기니까 계속 증가해. 근데 내가 지금 A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최대한 키운다 그랬지. 여기서 잘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증가하는 건 똑같잖아. 여기서 잘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증가하는 건 똑같잖아. 그럼 내가 얘를 키우려면 A를 키워야 되니까 계속 오른쪽에다가 잘라버리면 저 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X는 A인 곳을 이렇게 잘랐잖아. 그럼 여기가 Y값이 B면서 치역이 B 이상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지금 이게 2차 함수지? 맞아? 그럼 내 말 들어봐. X값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 Y값이 더 어때? 많이 증가하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최소일 때 B가 그나마 작아서 답이 A가 2일 때야. 이해돼? 보여줄게. 어쨌든 A가 2면은 여기 Y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이 답 3인데 보여줄게 얘들아. 쌤 A를 좀 키워보면 안 돼요? 해서 A를 내가 만약에 3으로 놨어. 내가 3에서 잘랐어. 오케이? 그럼 Y 값은 몇이야? 3 넣어보면 되겠지? 근데 더 빨리 얘들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3이면 Y 값 몇? 다시 뭐라고? 자, 여기 다시.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었어. 이 꼭지점이야. 오케이? 근데 X 값이 3이야. 그럼 Y 값 몇? 잠깐만. 어렵나? 자, 꼭지점 2,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자, X 값이 3 됐어. Y 값 몇이야? 0. 그렇지. 0. 이렇게 해도 3이네? 왜냐면 A, B가 같이 증가해서 그래. 근데 만약에 A가 4야. 여기다 4 넣으면 되지, 물론. 그치? 물론 4 넣어도 돼. 근데 연습 한번 해보자고. 여기가 4야. 여기 Y 값 몇이겠어? 여기가 4 되면 Y 값 몇? 그렇지. 여기서 4칸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봐봐. 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만 더 할게. 나는 이런 대수적인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 내 말 잘 들어.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 내가 A인 곳에서 자르면 그래프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니까 정의역이 A 이상, 그 다음에 치역은 문제에서 B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Y 값이 B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B랑 A는 지금 관계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몇 컴마 몇이야? A 컴마 B죠. 그러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란 얘기예요.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란 얘기야.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일변수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치? B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아,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 시계값이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로 나왔네. 그럼 여기서 최대값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축 찾으면 되죠. 맞아요? 자, 축 한번 찾아봅시다. 2분의 5. 그렇지.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다가 2분의 5를 넣는 거지. 근데 아는 사람일수록 더 잘 보인다고 여기다 2분의 5 넣어봐. 마이너스 4분의 25.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이 다음 1차 항은 계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호 바꿔서 2배. 잘 기억하고 있네. 이러면 계산도 빠르지. 자, 계산해 볼게. 4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마이너스 12거든? 그러면 25 마이너스 12니까 4분의 13이야. 그럼 아까 내가 A랑 B를 정수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값은 3이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더 커졌죠. 얘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요 사이 어딘가에 A, B를 잡았을 때 그때 A-B가 더 커요. 이해되세요? 가볍게 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였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A, B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이거 언제 풀어봤어요 우리? 운유고 작년 시험 서술형 2번 문제죠.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또는 최대값.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그렇지. 이 y를 1변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죠? 전개를 쭉 해가지고 이 식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어.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긴 그리지만 내가 이런 식 보면 이제 최소값 구할 때 x에다 숫자 바로 넣어야 된다 그랬지. 몇? 그렇지.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최소값이야. 됐나요? 오케이. 요 b를 요걸로 바꾸는 문제였어요. 질문 잘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뒤로 옵시다. 자, 1285번 보시죠. 아, 방금 푼 거 답 좀 봐야겠는데. 방금 푼 거 1276번. 17 맞아요. 자, 갑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빨리 판단할 줄 아셔야 되니까 좀 빠르게 해봅시다. x값 2357이죠. 여기다 2357 넣어봐요. 맞아요? 다 다르네. 다 다르지 함수값이.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 돼요. A랑 B로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고 7 넣으면 7 나오니까 항등함수 맞고 원래 함수도 맞고. 자, 니은 가자. 자, 2, 3, 5, 7 넣어봐. 2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여기도 A랑 B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H에다 2 넣어보자. H2. 2의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 그 다음 3 넣어보자. 3의 약수의 개수 몇? 5도? 7도? 왜냐면 2, 3, 5, 7은 다 소수니까. 그럼 함수값이 계속 같네?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ix는 9. 쟤는 원래 상수함수예요. 그죠? 자, 이제 a-b 플러스 c 하시면 돼요. a-b 플러스 2c. 6이네, 6.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 11번 질문 아무도 안 했는데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복습할 거리가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1290번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 함수방 정식이라고 해.
얘도 이제 어떤 교과 과정이 있어서 제대로 배우는 건 아닌데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꾸 등장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 마플 책이 좋은 게 이런 좋은 표현들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요. 희상아, 희상. 깨워야겠지? 공부는 같이 해야 되니까, 그지? 허리 아파. 되게 핸드폰 청춘이 있다. 너 좀, 여기 귀 만지고 있었구나. 이 봐야지. 자, 함수방정식의 용도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는 첫 번째, 함수값 찾기. 그 다음에 가끔 어떤 다항식을 추론하실 때, 차수 추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 추론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때 많이 하고, 지금은 함수값 찾기. 되시겠죠? x랑 y에다가 아무 숫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0부터 넣고 시작해요. x랑 y에 다. f0은 몇이에요? 0. 00 넣으면 함수값 하나가 확정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xy에 10, 10, 뭐 1111, 뭐 마음대로 이제 넣어보셔도 되는데, 3 알려주고 마이너스 3 물어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f3-3은 f3 더하기 f-3 이렇게 밝혀지는데, 이게 지금 f 몇이야? 0인 거니까 0이죠. 문제에서 이거 2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야. 자, 이런 식으로 x랑 y에 적절한 상수를 대입해서 알아낼 때 쓰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센스 있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 넘길게. 자, 유형 12번으로 오셔서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좀 강조 드렸던 것 같아. 1301번 봅시다. 자, 두 집합 x, y가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치역이 뭐예요? (246이죠) 그러면은 공역이 (246이죠) 그죠? 그럼 치역도 (246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완전 경우의 수 문제거든? 그럼 봐봐. 1357이 246을 찍으려면 원소 두 개는 같은 숫자를 찍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두 개의 원소한테 선택받을 원소를 일단 하나 골라야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2가 선택이 됐다고 쳐봐. 그럼 1357 중에서 2를 두 개의 원소가 찍는 거야. 그럼 얘네 중에 누구를 2 찍게 만들 거야? 또 경우의 수가 있겠지. 6가지가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1, 5가 선택이 됐다고 쳐봐. 그럼 1이랑 5는 2를 일단 이렇게 찍는 거야. 됐어요? 그럼 선택받지 않은 3, 7은 누구 찍어야 돼요? 근데 4, 6을 이렇게 정방향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 역방향으로 찍을 수도 있죠. 경우의 수 몇 개? 2개. 자, 이렇게 그냥 문제를 끝내는 거거든. 3, 6, 18이니까 36 답은 3번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간만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필기해서 갔었냐면 경우의 수들에다가 다 의미 부여를 해서 필기를 해갔어. 집에서 공부해 보시려면 이걸 적어가요. 이를 선택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래 함수값이 2인 원소 2개 선택 x값이라고 써줄게. 그 다음 마지막 이 2는 뭐냐면 나머지 원소 2개를 함수값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쭉쭉 곱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번이 메인, 아직 없구나. 1309번. 그럼 찍어. 색깔 분필 잘 안 보이나? 아까도 파란색 애들 위에다 써주니까 잘 안 보이던 것 같은데. 파란색? 이거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다 안 보여서 큰일이네. 영어쌤들은 형광분필 많이 쓰시죠? 그렇죠. 연두색하고 막. 근데 나는 형광분필을 잘 안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형광분필이 영상에서 잘 안 보여요. 영상에서 색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다 버리지. 진짜요? 그래? 그런 거 누가 발명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조각난 거 어디다 넣으면은 싹 다 갈아가지고 세븐필 하나 탁 나오는 거. 케이스에 끼워도 요 정도면 다들 버리셔. 나 되게 알뜰한 사람이야, 얘들아. 자, 가자. 자, 요 문장 보고 fx가 뭐겠다 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이 문제에선 대응은 안 될 거야. 함수 이렇게 적으시면 돼. 그 다음에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모든 a에 대하여 a 더하기 fa는 짝수래. 자, 가보자. 그럼 1 더하기 f1도 짝수여야 되는 거고 2 더하기 f2도 짝수여야 되고 3 더하기 f3도 짝수여야 되고 4 더하기 f4도 짝수여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짝수려면 홀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짝수이려면은 이거 짝수니까 f2는 짝수여야 되고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서 f3은 홀수, f4는 짝수가 돼야 돼요. 됐죠? f1은 뭐라고요?
그럼 1이 찍을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 뭐 1이 3을 찍었어. 자, F2는 짝수여야 되는데 2가 찍을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가 4 찍었어. 3은 홀수니까 찍을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그렇죠. 3은 못 찍으니까 1 아니면 5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지. 4도 마찬가지로 2가 찍은 짝수를 제외한 2나 6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 문제들은 다 경우의 수로 푸는 거다. 자, 1310. 자,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게요. 제가 대신 좀 일찍 끝내드릴게. 세 문제 남았거든. 너 뭐 났다고? 쥐 났다고? 아니, 앉아있다가 쥐 나는 게 뭐야? 네가 40살이냐고. 알았어. 아, 이것도 너무 설명하고 싶다. 근데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면 넣어보면 돼. 5개.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봐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봐요. 0 넣어봐. 자, 얘는 좀 의미가 있어. 부호가 다른 두 수가 같아지는 방법. 0. 그 다음에 이제 1 넣으면 얘랑 같은 식이 돼요. 2는 안 넣을게. 어차피 얘랑 같은 식이 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가 선택하는 함수값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런 뜻이야. 자, 일단 0은 선택권이 없고, 그죠? 자, 요 마이너스 2는 선택할 수 있는 원소가 몇 개야? 몇 개? 5개예요. 0도 돼요. 알겠어? 대신 이런 거지. 만약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을 찍어. 그럼 얘는 1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 조건 때문에. 화살표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F-1, 마이너스 1 찍을 수 있는 원소도 몇 개야? 5개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찍었어. 그럼 얘는 못 찍어야 돼요? 오, 그렇지. 이렇게. 다시 4이 25겠는데요? 알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 규칙이 얘들아 엄청 유명한 규칙이야. 이거 한번 써볼래? 원래 나는 마이너스 x를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함수의 대칭성 관련한 표현 중에서 제일 유명한 2가지 문장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들아, 너네 이제 f-x라는 문장을 보면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 마이너스 x인 곳에서 함수값. 이렇게. 괜찮아? 그럼 fx는 x인 곳에서의 함수값. 알겠어? 근데 x는 변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이랑 x에서 함수값이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계속 같은 거라고. 이런 걸 우함수라고 해요. y축 대칭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맞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게? 뭐야. 뭐 부호가 반대다 이런 뜻 아니야, 그지? x에서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거든.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걸 기함수라고 해요. 원점 대칭 함수. 대표적으로 y는 x 그래프가 있어. 근데 너네 저기 위에가 너무 fx 투성이라서 내가 이걸 fx로 적으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y는 x라고 적어줄까요? y는 x 함수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그치? 그럼 x인 곳에서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인 곳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서로 둘이 부호가 반대예요.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는 항상 0,0을 지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 나왔으니까 한번 하자. 나중에 또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1315번, 16번으로 옵시다. 니네 졸지 말라고 잠깐 한 거야. 야, 아까 배운 거죠? 증가함수. 그럼 이런 얘기야. 1, 2, 3, 4, 5, 6이 다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 함수값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바로 배운 거죠? 얘들아 공부하고 있지? 그지? 근데 저번 시간에 원소의 개수 좀 줄여가지고 좀 복잡하게 푼 솔루션 1 한번 하고 조합으로 한 방에 끝낸 솔루션 2개 했었잖아. 그지? 얘네들이 위에 있는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원소 6개를 탁 찍어야 돼. 그죠?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9개의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6개를 선택해 주면 돼요. 답이야. 알겠어? 계산을 하면 외로워. 84개가 나와. 내가 84개를 다 쓸 순 없잖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써볼게. 여기서 6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자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1, 2, 3, 4, 5, 6이 어떻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정방향으로 찍으면 돼. 알겠어? 답이야. 84. 가를 못 봤어요. 아시겠어요? 가를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끝났어요. 알겠어요? 참. 가 때문에 굉장히 민망하구만. 아니 이거 보고 신나가지고 그죠? 여기 봐요. F3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케이스를 나누면 됩니다. 몇 가지 케이스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F3이 5일 때, 그 다음 F3이 6일 때 까지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2개밖에 안 되겠네.
그럼 봐봐 얘들아. 먼저 3, 2, 5를 딱 찍었어. 그럼 1, 2는 누구 중에 두 개를 나눠 가져야 돼요? 1, 2, 3, 4 중에 두 개를 나눠 가져야 되죠. 4개 중에 두 개를 골라줍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가 골라졌어? 그럼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초록색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4, 5, 6은 어디서 3개를 선택해야 돼요? 6, 7, 8, 9에서 3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지? 4, 3. 뭐 이렇게 이제 길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주황색 같은 길을 3개, 4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3이 6이면 그냥 위에서 1, 2는 선택권이 하나 늘어나고 5개 중에 2개를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4, 5, 6은 선택권이 하나 줄어들고 딱 하나밖에 안 만들어질 거야, 길이. 그래서 F3이 하나 증가하는 바람에 1, 2는 4개 중에서 고르던 걸 5개 중에서 고르게 됐고 4, 5, 6은 4개 중에서 3개 고르던 게 3개 중에서 3개 고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답이 34입니다. 자, 다음 1316번. 자,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 근데 지금 보시면 나 조건에 정의역의 원소 2, 3, 4가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요 2, 3, 4가 대소관계를 잘 만족시키도록 일단 나눠 가져야 되잖아.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될까? 굿! 최진영이 여기 5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3개 골라봐. 1, 3, 4? 오케이, 이제 나눠 가죠. 됐어요?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여기는 1이랑 5는 나머지 원소 찍으면 되지. 방법 몇 개? 2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숙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됐나요? 자, 제가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여러분 뭐 이론 수업을 할 시간은 없어서 마치긴 할 건데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그 방학 때 합성함수 이론 수업 했던 거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 근데 그래도 여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합성함수랑 역함수 개념이 잘 복습되도록 유형을 뽑아서 숙제를 드릴 거니까 체크를 잘 해가세요. 자,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체크하셨죠? 자, 유형 15번. 유형 16번. 유형 17번. 이렇게 6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야 되는 게 좀 있어. 조금 길 거란 말이야. 그거 보고 방금 불러드린 유형 6개는 열심히 좀 풀어오시는 거야. 알겠죠? 혹시 기억나요? 나 방학 때 너네랑 이거 했을 거야. 왜냐면 우리 반이 잘해가지고 내 기억이 나. 1394번 같은 거에서 우리 합성함수 그려보지 않았어, 이거? 1394번 잠깐 볼래?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아, 너 방학 때 참 많이 빠졌구나. 뭐 1394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1392번일 수도 있어. 그거 있잖아. 시연이가 깝죽깝죽 대면서 나도 이해되는데? 막 했던 거 있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나요.
그래, 이런 거야. 이게 되게 어려워. 근데 요새 수능에서 핫하다고 이 유형 12번이 심화 유형 12번이라고 적혀 있네. 어쨌든 끝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풀어요. 어.